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빈한 중국어의 소빈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중국은 이런 거 충전해서 사용을 해야 돼. 나는 그랬었어. 라는 얘기를 했더니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뻥치네? 막 이런 말까지 해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중국을 처음 갔던 해는요. 2006년도 2월 말에 졸업식을 하고 바로 일주일 만에 중국을 갔었는데, 제가 처음 중국을 갔었을 때 핸드폰 사용을 하는데, 핸드폰 요금을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 달 동안 쓰고 그 달 말일이나 그 다음 달에 그 전 달에 요금이 이렇게 고지서로 날라오는 상황인데, 중국은 고지서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핸드폰을 구매를 할 때 처음에는 가입을 하는 절차가 없었어요. 그냥 핸드폰 기계 이것만 사고, 심지어 번호 유심칩도 따로 구매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계 사고 번호를 사야지 하면은 그 유심 번호 목록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번호를 고르는 건데, 되게 신기했던 거는요, 이 번호마다 가격이 다 달랐어요. 그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좋은 번호들은 진짜 막 몇백만 원까지 하는 번호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기본 얼마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의 번호들도 많아서 내가 그냥 입에 잘 붙는 번호를 구입을 해서 나 이 번호로 할게. 그럼 그 번호에 해당되는 유심 카드를 구매를 해서 핸드폰에 끼우면 바로 이 핸드폰은 사용이 가능한 핸드폰이 됩니다. 근데 그냥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중국의 길거리마다 카드를 파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전거 세워놓고 카드를 파시는데, 그 카드 파시는 분들한테 가서 핸드폰 충전 카드 주세요. 뭐 100원짜리 또는 200원 뭐 이렇게 하면은요, 카드를 주시거든요. 그럼 그 카드 뒷면에 이걸 긁으면 번호가 진짜 길게 막 거의 한 17, 8자리가 나와요. 그럼 여기다 전화를 해서 비밀번호 이거 카드 번호 누르고 하면은 이 내가 카드를 산 100위안 또는 200위안의 금액이 내 핸드폰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충전한 만큼 핸드폰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 당시 제가 번호를 잘못 구입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구입을 했던 그 핸드폰과 번호가 상대방한테 전화가 오면요, 통화를 하는 시간만큼 상대방이 전화를 건 거임에도 불구하고 제 핸드폰에서도 요금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알게 돼서 제 핸드폰에 충전 금액이 없으니까 상대방의 전화도 제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번 충전을 해서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 요금제 가입을 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여권을 들고 가서 나는 매달 얼마짜리 요금제를 사용을 할게 라고 가입을 했는데, 이 요금제 역시 후불제가 아니라 선불 충전식이었어요. 매달 1일 날 미리 핸드폰에 그 금액 이상의 돈을 충전을 해둬야 핸드폰을 사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충전식이 핸드폰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따로 살게 됐었는데, 따로 집을 구하다 보니까 집에 딱 입주를 할 때 카드를 몇 장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거 충전 카드야 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충전 카드? 라고 했는데 그때 알았죠. 물을 제외한 가스, 전기, 그리고 심지어 변기물 내리는 것까지 모든 게 충전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전기가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전 카드를 들고 충전소를 가요. 그래서 여기에 뭐 300위안 충전을 해주세요 하면 카드별로 300위안씩 충전을 해서 집에 옵니다. 그러면 전기를 꽂는 거는, 저는 그랬거든요, 그 집 현관문 바깥쪽 두꺼비 집 같은 거에 카드를 꽂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카드를 꽂았다가 빼면 제가 충전한 300위안이 전기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충전한 금액만큼 전기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스는 욕실 안에 저는 충전기가 있었거든요. 그 충전기에 또 내가 300위안을 충전한 카드를 꽂았다가 빼면 300위안의 가스가 들어가고요. 변기 역시 변기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카드 꽂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카드를 꽂았다 빼면 내가 충전해온 금액만큼 충전이 돼서 변기물을 내릴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정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300위안을 충전을 해놓고 수시로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충전해놓은 300위안의 전기를 다 쓰면요, 그 어떤 경고음도 없이 갑자기 전기가 파파박 나가더라고요.
제가 다른 거는 끊겼던 경험이 없었는데 전기가 한번 집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밤에 순식간에 그냥 모든 게 꺼졌어요. 노트북 충전기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또 그때 침대에 그 매트를 깔아놨었는데 매트도 되지 않고 그냥 집이 갑자기 암전이 돼버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뒤로 저는 그 집에 후레쉬라든지 양초 같은 거를 준비를 해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매번 이때쯤 충전할 때 된 것 같은데 하면은 충전 금액 숫자 확인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말도 안 돼, 그걸 매번 그렇게 귀찮게 충전을 한다고? 정말 그렇게 산다고?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6년 동안 있는 유학생활 동안 그렇게 충전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중국에 충전을 하는 방식이 뭐 웨이신으로 편하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아직 카드를 꽂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물론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게 충전식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리고 물을 사용한 물에 대한 비용만 따로 받으러 오셨었거든요. 처음에는 집에 이렇게 그 고지서가 붙어요. 물값 얼마. 그러다가 이거를 만약에 제때 내지 않으면 뭐 받으러 온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은행 가서 이제 매번 이렇게 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충전식으로 하는 이유가 워낙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활을 했던 그 시간대는 이렇게 모든 게 선불 충전식으로 이루어졌었다라는, 네, 오늘 그냥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거 역시 중국에서 있었던 저한테는 아주 기억이 조금 오래 갈 만한 그런 일화여서, 네,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라기보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빈한 중국어의 소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